제목을 보면 알쏭달쏭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담 아나운서? 네, 모자 박 흰머리로 범인을 잡았다라는 건데요. 이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난 15일로 시간을 좀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네. 지난 15일 오후였습니다. 이 어머니가 노래방을 운영하고 계시는 한 아들이 어머니가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방에 찾아갔는데 네. 그곳에서 흉기에 살해된 어머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어머나, 지금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일이에요, 김현주 평론가님. 네, 경찰이 출동을 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CCTV를 살펴보는 네. 일이었습니다. 그 문제 CCTV 안에 내용을 보니까 한 남성이 마스크, 모자, 그리고 장갑 이런 걸로 중무장을 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발견이 됐고요. 지금 저 모습인가 봐요, 네. 이 사람은 거기에서 한 2시간여를 혼자 기다립니다. 아무래도 업주 여성이 홀로 남기를 기다렸던 것으로 세상에. 보입니다. 2시간이 흐른 후에 업주 여성이 혼자 남게 되자 이 남성은 여성을 둔기로 내리치고 어머나. 방으로 끌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한 짓은 현금 40만 원, 카드 이런 것들을 빼앗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살려달라고 그 업주 여성이 싹싹 빌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세상에. 그런데도 흉기로만 살해를 하고 말게 됩니다. 참 너무나 무참한 그 살해 현장인 것이죠. 이 남성은 노래방 카운터와 그 인근에 혈흔 같은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그거를 다 닦는 주도 면밀함을 보이면서 더군다나 CCTV가 없는 사각지대를 틈타서 도주를 하고 맙니다. 진짜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진짜 악마, 우리가 진짜 악마를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악마를 지금 못 잡은 거예요, 그러면 박성매 변호사님? 이 강도살인의 계획적 범행으로 보여서 관할 경찰은 모든 일을 제쳐두고 이 사건 수사에 집중하기 마련인데 역시나 이 사건에서 경찰 형사 30여 명을 투입하고 CCTV를 100대 이상 정밀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모자를 눌러 쓰고 있어 얼굴이 가려져 있습니다. 이 초반에 이 범인 특정에 상당히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경찰은 단순히 CCTV 영상을 통해 범인의 얼굴만 보지 않습니다. 옷가지 등 행세, 심지어 걸음걸이 등 그 특징을 분석해 그 특징을 단서로 삼아 추적을 이어나가기 네. 마련인데 이 사건에서 포착된 범인의 특징은 모자 밖으로 나온 흰머리였습니다. 모자 밖으로 흰머리가 삐져나와 있었고 이 모습이 상당히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특징을 바탕으로 단순히 범행 이후의 CCTV뿐만 아니라 범행 이전 동선에 있는 CCTV, 심지어 시내버스 내부 카메라에서도 이 흰머리를 추적해 결국 주거지를 특정해냅니다. 그 결과 지난 16일 밤 9시 10분경 범행 42시간여 만에 이 범행 현장에서 약 1km 떨어진 자택에서 범인 50대 남성을 긴급 체포하기에 이릅니다. 대박, 진짜예요? 그런데 네. 이 50대 남성 이 체포 당시에 치매 환자인 척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누구요? 왜 찾아왔어? 왜 노인네를 괴롭혀? 라는 반응을 보였다는데 네. 이 경찰이 범행 장면 일부가 찍힌 노래방 내 CCTV 영상 등을 제시하면서 추궁하자 결국 남성은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유족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제가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죠. 저게 사람입니까? 저게 사람이 내뱉는 말이에요? 무참히 이 여성분을 살해해놓고 이제 와서 경찰이 들이닥치니까 치매 노인 행세를 하다가 그것도 발각되니까 그것도 거짓 탄로나니까 그제서 한단 말 뭐라고요? 유족의 피해를 복구를 위해 노력하겠다. 이게 사람이 내뱉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최영하 기자님?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사람이 죽었는데 유족에게 어떤 피해 복구가 되겠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요. 게다가 이 남성, 이 건거 당시의 모습 정말 더 화를 채웁니다. 이 남성이요, 컴퓨터로요, 무협지를 보고 있었다고 해요. 사람을 살해해놓고 무협지를 보고 있다. 이 부분도 굉장히 화가 나는 부분인데. 진짜 악마네, 악마. 그렇죠. 진짜. 이 방 안에 심지어 정체 모를 재단까지 차려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경찰은 평소 그가 이 무협지와 판타지 소설을 읽으면서 흉기 사용법을 익힌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찰은 이 집에서 범행의 때 이 사용했었던 모자와 마스크 그리고 그 외에 흉기 20여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집에 경찰이 가봤더니 여러분 믿겨지세요? 흉기가 한두 개 있는 게 아니라
20개가 있대 집에. 저 뭐하는 인간이에요 진짜. 영장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했는데 그 모습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범행 당시 기억 안 난다고 진술하셨는데 지금도 기억 안 나세요? 한 말씀 해주세요. 왜 네? 죽이신 건가요? 범행 전부터 계획을 했던 건가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피해자한테 하신 말씀 있으세요? 한 말씀 해주세요. 혹시 지금 우리가 들었던 게 약간의 뭐 흐느낌이에요? 지금 저 인간이 지금 그것도 지금 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임주혜 변호사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정말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만 드는 상황이지요. 구속영장은 발부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럼 뭐합니까? 피해자는 돌아올 수 없는 세상에. 상태이잖아요. 경찰들의 말에 따르면요, 지금 굉장히 극악무도하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도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를 벌인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신상 공개 대상 되는지 이 부분도 검토 예정이고 지금 강도살인 혐의 받고 있기 때문에 워낙 극악무도하고 피해자의 그런 애원도 전혀 듣지 않는 그런 사정상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반성하고 사죄하는 그런 코스프레 쇼하지 마요. 이 악마 같은 인간아. 살려달라고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는 그렇게 외면하고 무참히 살해하더니 이제 와서 혹시 아까 정말 흐느낀 거라면 우리가 잘못 들었길 바랍니다. 흐느낀 거라면 그건 정말로 쇼 악어의 눈물이에요. 그렇다면 이담 아나운서 대체 왜 저 악마 같은 인간은 이런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여성의 말도 무시한 채 아까 경찰에 따르면 잔인하게 살해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남성은요, 기억이 없다라고 합니다. 진짜 와.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 와. 기억이 없다라면서 함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경찰은요, 이 남성 일단 특정 직업이 없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통장을 사용했다고 하고요. 훔친 돈으로 월세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보고 있다고 하는데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이렇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여성의 말을 뒤로 하고 이렇게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다는 거 믿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치가 떨립니다. 저런 악마 같은 인간을 우리가 그냥 이 땅에 놔둬야 됩니까? 관련해서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술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그래. 죽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흐느끼는 이유는 뭐 어떤 그러니까 자기가 죄책감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 집에 찾아갔을 때 이 사람 뭐 치매 노인인 척하고 문을 두들겨도 안 나와요, 맨 처음에. 계속 두들겼더니 나중에 그 안에서 80대 노인 치매 환자 노인 흉내를 내면서 뭐 지금 흉내를 좀 내도 될까요? 누구야? 왜 찾아왔어? 왜 노인네를 괴롭혀? 그러면서 문을 살짝 열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었는데 보니 인상이 그 용의자와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문을 열고 보니까 그 안에서 범행 당시 썼던 모자가 그 옷걸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의자임을 확신하고 그때 긴급 체포가 들어간 겁니다. 들으셨죠? 앞서 영상에서 시청자분들과 저희가 들었던 게 맞죠? 저 인간이요, 모자를 탁 눌러쓰고 흐느꼈어요. 흐느낀 쇼를 한 거예요. 이제 와서 피해자를 그렇게 무참히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놓고 이제 와서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흐느껴요. 그런 악어 같은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경찰 조사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훔친 돈으로 월세를 내왔다. 그렇다면 이번 범죄 말고 다른 범죄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단순 살인 사건이 아니라 강도 살인 사건이죠. 훔친 물건 자체의 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훔쳐가는 과정에서 살인죄를 저질렀으므로 더 큰 형으로 처벌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행각을 벌일 때는 통상 강도 살인에 이르기까지 유사한 범죄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는 소재지 내부에서 해결되지 않은 사건이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피의자의 행각을 여러모로 추적해 나가는 과정에서 전국에 퍼져 있는 미해 사건 전반에 걸쳐서 재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 DNA 정보를 이 피의자의 DNA와 직접 비교 분석해 보는 과정을
수사 단계, 구속 이후에도 충분히 그 절차를 진행해 나갈 가능성이 높고 여죄가 발견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사안 자체만 두고 보더라도 상당히 계획적이고 범행의 잔혹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애원 등 이 사건 경과에 비춰보면 상당한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데 여죄가 추가된다면 무기징역 선고도 능히 예상할 만큼 중한 형벌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정말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 그리고 유족분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리기 위해서라도 저 악마 같은 인간의 범행 동기 밝혀내 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범죄 여죄가 있는데 반드시 밝혀내 주실 것을 경찰분들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